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지금 부분합 문제이네요. 부분합 문제는 피벗 테이블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정렬과 부분합 두 가지로 80점 배점이 되어 있고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작업 시트는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까지 즉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영역만 가지고 컨트롤 C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제3작업 시트에 B2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컨트롤 V로 하면 열너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열너비 유지해서 붙여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조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출력 형태라 하면 주문처가 유주상사, 수민공업, 나라기공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부분합이 그룹으로 합계를 구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신다면 그룹화된 걸로 정렬하시는 거고요. 정렬된 걸로 그룹화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처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처를 클릭하신 후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이렇게 이응, 시옷, 니은이니까 내림차순이더라. 그럼 이렇게 유주상사, 수민공업, 나라기공 뒤죽박죽 하지 마시고 항상 클릭 후 컨트롤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클릭 후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하시면 되고 간혹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라면 정렬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해 놓고 이 정렬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난이도 있게 할 때만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클릭 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렬하고 끝난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분합입니다. 제품명의 개수, 주문 수량의 평균.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부분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즉 개요 그룹의 부분합 100% 정렬한 항목으로 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처로 정렬했기 때문에 주문처로 그룹화를 하고 첫 번째가 제품명의 개수니까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런데 가격이 아니라 제품명으로 제품명의 개수, 제품명의 개수. 자, 그리고 그냥 확인만 하셔도 좋습니다. 단 두 번째를 주문 수량의 평균을 할 때 이 세론값 대치가 있으면 기존 게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론값 대치를 빼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문처인 유주상사 수민공업이 3개 맞나요? 네, 그러네요. 나라가 2개. 그쵸? 이렇게 3개, 2개로 정렬이 그룹화됐고 그들의 제품명의 개수가 처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누르시고 이번에도 그룹화는 주문처 바뀌지 않아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고 그리고 제품명은 빼고 누구의 주문 수량의 평균. 세론값 대치는 꼭 빼셔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첫 번째부터 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주문처 그룹 평균 주문 수량의 평균 확인 누르시면 주문 수량의 평균까지 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숫자라든지 이런 게 틀리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오케이고요. 혹시라도 숫자나 이런 것들이 틀린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2, 12, 23, 12, 12, 23개 모두 맞네요. 자, 그 다음 윤곽 지우시오는 오른쪽에 그룹 해제라는 메뉴에 가시면 개요 지우기라고 지금 이게 버전에 따라서 하이 버전 2016 버전은 윤곽을 지우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룹이 개요라고 되어 있어 개요 지우기를 하시면 왼쪽에 이들의 크기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룹 윤곽이 제거가 됩니다. 자, 마지막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맞춰주시면 되냐면 이 선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맨 아래쪽 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홈 탭에서 아래쪽 굵은 아래쪽 테두리만 처리해 주시면 모양 동일하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순서까지 모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연럽이 좀 조절해 주시고 순서 맞으면 오케이. 자, 컨트롤 S 눌러 저장하시면 됩니다. 3작업은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정렬 한번, 그 다음에 부분합 2번, 마지막으로 윤곽 지우고 테두리 넣고 끝내시면 돼요. 자, 80점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2작업의 목표값 찾기와 필터 두 가지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작업 시트로 가셔서 동일하게 컨트롤 C를 하시고 제2작업 시트에 B2부터 동일하게 붙여넣기 옵션에 연럽이 유지로 붙여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작업 시트는 출력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조건들을 잘 따져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B11에서 G11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자, B에서 G까지 11행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외장품의 주문 수량 평균 입력하시고 H11셀에 외장품 주문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함수를 안 하고도 처리하실 수 있을까 했더니 부분합은 목표값 잡기는 항상 에버러지나 디에버러지 그 외에 다른 함수가 가끔 나오기도 하던데 거의 대부분 에버러지가 한 7, 80% 그리고 나머지 한 1, 30%가 디에버러지가 나옵니다. 둘 다 쓰는 방법은 유사한데 에버러지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디에버러지는 인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일단 디에버러지라는 함수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디에버러지는 여기까지 한 세 글자 쓰시면 디에버러지라고 나오고요. 이때 잠깐 볼게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구합니다. 여기에 외장품들의 주문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라 디에버러지 그러면 제가 요 평균을 구하긴 하는데 조건에 맞는 평균 탭키를 누르시면 요 디에버러지 함수 괄호까지 자동 생성이 돼요. 이때 이 인수 3개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는 걸 인수라고 하는데 이 인수 3개만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D자 들어가는 함수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요. 에버러지, 디에버러지, 썸, 디썸, 디카운트, 디맥스, 디민 등등등 D자가 들어가면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 이 안에 인수 3개가 동일해요. 모두. 이때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현재 주어진 전체 표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럼 테이블이라 위에 테이블처럼 생긴 전체를 잡아주시면 돼요. 콤마 필드는 다 필드를 말해요.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외장품의 주문 수량이 평균이니까 이때 주문 수량이 F2셀 또는 F2셀 아니면 F10 그러면 F10은 이때 필드는 열 번호를 써도 돼서요. 1, 2, 3, 4, 5라고 하는 번호를 써도 되고요. 필드명을 클릭해도 돼요. 즉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에도 필드명이 들어가고 일행이 전체 조건에도 필드명, 답열에도 필드명, 다 필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컴마 하시고 마지막 크리테리아는 조건법인데 그 조건이 뭐라고 했나요? 외장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문 분류가 외장품이 이렇게 끌 수 있으면 돼. 그 끄는 걸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분류 전장품 못 끌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분류 전장품을 써놓고 끌어도 돼요. 이제 그런 문제는 예전에 나왔어요. 지금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분류 외장품 이렇게 끄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 범위 컴마 다필드 컴마 조건 범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가운데 맞춤하라고 하니까 전체 블럭 잡으시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단 여기 이 데이터는 가운데 정렬이니까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도 가운데 정렬, 여기는 오른쪽 정렬이지만 이 숫자 기본이 오른쪽 정렬 그냥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정렬 맞춤 이 처리 조건 때문에 좀 찜찜하시면 가운데 정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출력 형태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감점되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 목표값 찾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목표값 찾기를 위한 준비 작업만 끝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할 건데요. 외장품의 주문 수량 평균이 지금 현재 얼마였어요? 15.25입니다. 그 15.25가 16이 되려면 사각, 양면 등의 주문 수량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즉 사각, 양면 등이라고 하는 요 19개가 몇 개가 되면 평균이 16이 됩니까? 요걸 구하세요가 목표값 찾기네요. 즉 목표값이란 어떤 목표를 지정해 놓고 우리 반 평균이 현재 15점인데 예를 들어 16점이 되려면 내 평균이 얼마가 돼야 되니? 이런 조건과 마찬가지로 나의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5.25가 16이 되려면 이 사각 양면 등의 요 주문 수량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설명 잘 들으시면 100%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H11셀을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자, 요 목표값 찾기가 나오면 항상 데이터 탭에 그죠?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식셀은 현재 H11셀이 D 에버러지 또는 에버러지로 구한 수식셀일 거고요. 찾는 값은 되려는 값이에요. 16이 되려고 해요. 그때 누구를 바꿀 거예요? 그렇죠. 사각, 양면 등의 주문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바꿀 셀이 됩니다. 쉽죠? 수식셀, 내가 구한 수식셀, 찾는 값은 되려는 값, 바꿀 셀은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기본으로 16이 되려면 19가 22가 되면 되네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조건부 서식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요. 1작업 시트에서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목표가 찾기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터라는 건 걸러내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추출하세요. 이걸 필터라고 하고 그 중에 자동 필터라고 하면 이렇게 필터링이 위에 되어 있으면서 이들 중에서 내가 위에 있는 이들 중에 조건식들을 넣을 수 있는 걸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데 이런 자동 필터는 ITQ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급 필터라는 그 옆에 있는 고급 필터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들어가실 수 없어요. 꼭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하나씩 조건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번호가 R로 시작하거나 또는 중요하네. 또는 가격 단위 원이 5만 이상인 자료의 주문 번호, 주문처, 제품명, 주문 수량,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사실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주문 번호가 필요하고요. 가격 단위 원이 필요하네요. 자, 일단 두 가지 필드가 필요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 범위인 B의 14셀부터니까 여기에 컨트롤 V나 엔터를 쳐서 결과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R로 시작하거나 라고 하면 자, 여기에 R이라고 입력하시고 네, 별을 입력해 주시면 뭐뭐로 시작하는 이라고 R별 그러면 R로 시작하는 별 R 그럼 R로 끝나는 별 R 별 그러면 별을 포함하는 자, 이런 수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정렬은 크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시라고 제가 가운데 정렬을 해드릴 건데요. 큰 의미 없어요. 별 R 별이라고 하면 이렇게 R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건을 처리해요. 그런데 이거나예요. 시작하거나 하면 또는 조건이라 가격은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옆집을 비워놓으시고 그리고 가격이 5만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습니다. 5만. 자,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라는 처리 조건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돼요. 자, 그래서 또는 조건은 대각선으로 쓰시면 되고 이거라고 하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그러면 이렇게 and는 옆집에
또는 대각선에만 기록하시면 조건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원래 여기까지 하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되는데, 얘는 이러한 조건에 이러한 조건에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주문 번호, 주문처, 자 그리고 제품명, 주문 수량, 가격만 갖고 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필드만 갖고 와.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컨트롤 C로 5개 필드를 복사하시고 결과가 B의 18셀에, 그럼 B의 18셀을 클릭하시고 또 엔터 치시면 5개의 필드명만 가져오게 됩니다. 모두 추출할 때는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 B2에서 H10까지 이 범위만이 고급 필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블럭을 잡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에 여기만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냥 데이터에 가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 데이터 범위가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 목표값 찾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만큼을 잡고 고급 필터를 누르면 여기는 지금 자동으로 이만큼이 다 들어가는데,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데이터 목록 범위예요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시고 조건 범위는 B의 14에서 C의 16까지이고요. 복사 위치는 B의 18셀에서부터 F의 18셀까지. 자, 여기가 필드명을 복사해서 붙여놨을 때는 다 넣어주시고, 얘가 없어요. 언제 모두 다 추출하세요 할 때는 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B18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결과가 3건 나왔는데 이 3건이 맞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로 시작하고 나니까요. R 한 건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5만 이상인 것은 한 건, 이렇게 8만 있네요. 여기 5만, 8만 2개 있으니까 총 3개. 그래서 집진기, 제품명 들어갔죠? 집진기, 연료모터, 연료 게이지. 이렇게 3건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자, 요거는 답이 아래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답의 범위를 조절해서 요것이 정답이더라 라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S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 작업 시트는 이렇게 함수를 꼭 하나 정도 어디에 목표값 찾기가 나왔을 경우에 함수를 에버러지 또는 디에버러지 둘 중에 하나를 처리한다. 그리고 주어진 목표값 찾기를 처리하시면 되고, 고급 필터는 항상 조건을 먼저 만들어라 라는 거죠. 만들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야 하고, 목표값 대상, 즉 복사 위치에 누구만 일 때는 필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는 B의 18셀만 클릭해도 되니까 크게 관계는 없더라. 일반적으로 부분합이 나오면 목표값 찾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표서식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쉬운 거 2개만 풀으셔도 A가 됩니다. 나머지가 완벽하면 380점이에요. 함수 하나만 해도 400점 A가 나오긴 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적어도 3개 안전하게 또는 함수를 다 푸시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 3개 정도는 기본으로 푸셔야 하고, 자, 이때 3개 정도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맥스라고 하는 이렇게 인수가 하나짜리 대표적인 맥스, 민, 라지, 스몰이라는 함수를 하나 정도 주고요. VLOOKUP은 거의 99%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문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2개 정도는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은 최대 가격이래요. 자, 그러면 5번 함수로 한번 1작업으로 이동하시고 5번 함수 보겠습니다. 최대 가격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함수가 항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는 맥스라고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또는 홈탭에 가시면 5번 함수는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이게 자동 합계거든요. 여기에 최대값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클릭만 해도 equal max 이렇게 하면 위나 왼쪽에 숫자들을 추적했더니 없어서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최대 가격이니까 가격들 전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고 해서 엔터만 쳐주시면 81,200이라고 하는 최대 함수를 하나 구했습니다.
나머지가 모두 맞는다면 여기까지만 해도 A가 나오지만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6번 함수 보겠습니다. 주문 수량을 구하라는 건데 H14셀에서 선택한 주문 번호에 해당하는 주문 수량을 구하시오. VLOOKUP. 자, VLOOKUP 함수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 VL까지 쓰시면 VLOOKUP 하나만 나오죠. 탭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VLOOKUP 가로 열고 항상 모든 함수는 가로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인수들은 필수인 것들은 꼭 쓰셔야 되고 선택인 건 대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랭지 루컵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설명드릴게요. V라는 건 vertical이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참조해줘. 그런데 나의 데이터, 찾을 lookup value는 찾을 데이터예요. 찾을 데이터는 줌 번호를 참조해서 얘를 찾을 거야. 어디에서 찾을 거니? 테이블 어레이. 그 어디에서가 바로 B의 5에서부터 내가 현재 답으로 구하려는 것까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데이터는 다 잡아주시면 되고 실제 여기에 구하려는 게 뭐였죠? 그렇죠. 여기 구하려는 게 주문 수량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 수량까지 뭐 여기까지만 가도 돼요. 범위는 요만큼만 주문 수량까지만 가도 되고 더 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컴마하고 내가 뒤에 구하려고 하는 게 이 박스 즉 찾을 범위에 1, 2, 3, 4, 5열이 이건 꼭 열번호로 쓰셔야 돼요. 필드명 안 들어갑니다. 5열이 돼야 되고 컴마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네요. 유사일치냐 정확한 일치냐 즉 다시 말해 찾는 값인 HA561-15가 정확한 값인지 근사값인지를 찾는데 문자는 정확한 일치만 나옵니다. 0을 써주시면 돼요. 0 써서 false가 0이에요. 컴퓨터는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0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0을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는 값, 찾을 범위, 컴마 답열 번호, 컴마 마지막 0으로 외워주시면 항상 찾을 범위 주문 수량이 19.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 맞죠? 요거는 가서 한 3개 정도. 자, BV 454에 15는 9라고 되어 있네요. 맞네요. 저 9개. 또 조금 멀리 있는 저기 수민공업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마지막 게 17개. 맞더라. 여기는 서식 상관없어요. 감점되지 않아요. 함수만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2개 함수 꼭 나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올라가서 여기 전장품 주문수량 평균 해보겠습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sum if, count if.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average if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average if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균인데 누적합 개수가 나오면 아하 누적합을 개수로 나누면 되는구나. 자, 2가지 함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장품 주문 수량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적합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sum if라고 하고 탭키 눌러서 함수를 가로까지 완성하시고요. 랭지는 뭐냐면 조건 범위라고 합니다.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죠. 조건 범위 조건 무슨 얘기냐면 전장품은 어디에 있어요? 분류들 중에서 이렇게 범위가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컴마 전장품은 따옴표로 전장품을 써도 돼요. 또는 전장품 클릭 아무거나 여러 개의 전장품 중에 하나만 클릭해도 됩니다. 컴마 마지막에 sum range가 누구예요? 주문 수량의 평균이기 때문에 주문 수량이 평균을 구할 대상이 됩니다. sum range. 대괄호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언제만? 그쵸. 이 주문 답이 되는 sum range랑 조건 범위랑 동일할 때만 뭐 예를 들면 20개 이상인 주문 수량의 평균 그러면 요들 중에서 요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때는 생략 가능해요. 앞에만 해도 돼요. 근데 얘는 분류 즉 조건 범위와 대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써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분류 중에서 D6을 찾아서 즉 전장품을 찾아서 그들 중에 누구의 F열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네요. 그럼 이것도 검토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검토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품이 누구예요? 요거네요. 전장품 컨트롤 키 누르고 제가 지금 전장품들만 선택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총 4개의 전장품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평균은 여기 있습니다. 14개라고. 맞나요? 주문 수량의 평균. 그죠? 전장품의 주문 수량의 합계를 제가 구했나요? 평균이라고 구했는데 56 맞아요? 합계를 구했네요, 제가. 그죠? 지금 전장품의 함수가
예, 그래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맞습니다. 일단 토탈 합계는 56개가 맞아요. 그래서 56이 나온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평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더라. 그러면 요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전장품의 개수로 구하는 거니까 여기 똑같이 슬래시 카운트 네. 잠시 count if라고 하시고 count if는 똑같습니다. 이 분류들 중에서 컴마 전장품의 개수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전체 분류들 중에서 전장품의 합계를 전장품의 개수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쵸 아까 14가 평균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14가 평균이다까지 검토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문 유주 상사의 주문 수량의 합계 결과에 개를 붙이고 뒷섬과 n% 연산자를 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다 했던 거죠. 유주 상사 가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그러면 dsum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dsum. 자, 그래서 dsum이라는 함수 쓰시고 그리고 주문 수량의 개수 같이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표 여기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나와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주문 수량이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까지 크게 상관은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일반적 전체 표라는 개념으로는 1, 2번 함수도 구했다면 다 하는 게 이건 맞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헷갈리실까봐 이게 피벗 테이블에는 저 범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컴마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구할 거예요? 주문 수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주문 수량 컴마 조건 범위는 뭐라고요? 유주 상사는 주문처가 유주 상사. 보통은 입력된 데이터를 조건 범위는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라고 써져 있기도 하지만 없어도 이 범위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똑같이 하시고 중요한 거 뒤에다가 n%개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n%는 수식과 문자를 한 셀 안에 넣고 싶어요 할 때 쓰시면 돼요. 수식과 문자는 원래 연산자 없이는 같이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열 연산자이기 때문에 결과 수치 계산과 숫자 문자를 한꺼번에 쓰면 문자 처리되는 건 아시죠? 네, 문자 처리되면서 결과값도 구해서 답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종종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번 가겠습니다. 결제금액 원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2번 함수인데요. 주문 수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할인율로 구하시오. 단 할인율은 분류가 외장품이면 0.9, 그 외에는 1로 하래요. 그러면 외장품만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할인 안 해줄 거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할인율을 같이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문 수량 클릭해 주시면 돼요. 모든 수식은 이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 곱하기 가격으로 할 거예요. 주문 수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할 건데 이 할인율이 언제 그쵸 외장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때 if를 쓰시면 돼요. if 이것도 마찬가지로 if라는 함수는 우리가 if를 쓰면 얘가 if는 논리 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로직 테스트 뭐냐면 그쵸 여기가 외장품입니까 아닙니까 니까 분류가 equal 큰 따옴표 뭔지 물어보면 돼요. 외장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값을 얼마인지를 리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인율이 여기에 지금 0.9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0%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의 90%니까 그냥 여기다가 90%라 쓰셔도 돼요. 자, 이해되실까요? 할인율은 그러니까 할인율은 분류가 외장품이면 0.9를 할인하라는 건 원래 거에 90%만 해 이렇게 해도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00%라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가 그쵸. 0.9라고 0.9를 곱해도 되나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0.9랑 0.1을 아니 2를 써도 되죠. 0.9랑 1이라고 써도 되죠. 0.9, 1도 되고 퍼센트를 붙여도 됩니다. 자, 맞는지 한번 엔터 쳐볼 거고요. 소수점 아래가 나왔네요. 실제 여기에서 계산 결과를 얼마로 소수점 아래 여치제까지 구해라 없으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 소수점을 반올림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금액이 이 두 개 곱하는 거죠. 자, 일단 값이 맞는지 한번 이퀄 요 값 곱하기 검토하기 위해서 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가격에다 주문 수량을 곱해보면 얘는 외장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대로인데요. 외장품이면 할인율은 외장품이 0.9로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거를 더하는 게 맞죠. 할인율은 곱하기는 제가 더하기로 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곱하기여야 되는데 더하기로 돼서 값이 이상했네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지 이게 원래 금액이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제가 수식으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외장품이기 때문에 0.9를 하면 똑같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토까지 되셨기 때문에 자, 요거를 소수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은 정리하고 그리고 자, 요거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한 번만 더 할까요? 요 값 곱하기 요 값이 들어가 있었던 거를 확인하려고 한번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두 값들의 곱이기 때문에 외장품인 경우에는 10%, 전장품 얘네는 똑같으면 되죠. 전장품은 다 똑같고 외장품은 10%. 그죠? 여기 지금 앞에 곱해진 게 원래 거에 외장품은 10%더 줄어든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맞게 외장품인 경우는 더 줄어들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더라 이렇게 확인하시고 나중에 필요 없는 셀은 검토 끝났으면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문 일자 보겠습니다. 주문 일자는 주문 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1로 하는 2023년 8월 날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에는 2023년이라고 무조건 가야 되고요. 뒤에는 8월이라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다 15일인가 봐요. 자,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주문 일자는 마지막 두 자리를 이용해서 15는 오른쪽 두 개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두 개가 같군요. 이건 오른쪽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2023은 그대로, 그리고 8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트부터 가겠습니다. equal date라는 함수는 데이트는 year, month, day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때 준본의 마지막 글자에 대해서 write만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2028년 8월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2028년 8월이네요. 그럼 여기는 2023년 08월이라고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만 도구로 write. 자, write라는 함수는 이 주문 번호로부터 콤마 두 자리, 즉 오른쪽의 자릿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write라는 함수는 텍스트로부터 넘버 캐릭터, 즉 글자 수, 이 캐릭터로부터 마지막에 두 자리를 잘라와 마지막 두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 월, 일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트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연도와 월은 2023년 8월까지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일자만 write로 구하고 그 구해진 데이터, 샵 나왔다고 틀린 거 아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연러비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해결이 되는 함수네요. 그래서 연러비가 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위에서 조절하셔서 샵만 나오지 않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경우에는 조금만 조절하셔서 연러비를 좀 맞춰줄게요. 숫자들이 좀 크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러비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500점 마무리했는데요. 자, 1작업에서 기본적으로는 100점을 하고 나서 조건부 서식을 처리해라. 그리고 핵 높이가 좀 출력 형태보다 좀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다면 마지막에 핵 높이 약간만 조절해서 답답하지만 않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작업, 3작업, 4작업은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으시고 4작업이 100점이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점수 배점이 여기 3작업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이 나옵니다. 2작업은 목표값 찾기나 고급 필터 또는 고급 필터나 표서식 피벗 테이블 형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예제에서 이것도 꼭 처리해 보시고 시험 볼때 꼼꼼하게 모든 유형은 다 풀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제1작업 시트에 함수들을 하나씩 처리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함수는 포기하시고요. 보통 1, 2번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제 문제를 여러 번 잘 읽어보시면 문제 속에 풀이나 해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풀이 해법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주로 많이 나오는 함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은 3개 이상 무조건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ITQ 엑셀 기출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